50대가 넘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지금까지 뭘 한 거지? 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많은 분들이 이 나이가 되면 깊은 공허함과 불안을 느끼십니다. 하지만 여기 한 분이 계십니다. 평생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고 73세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분이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남기신 말씀 속에는 50대 이후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법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 진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인생 상담과 심리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50대가 넘으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직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런 마음,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김대중 대통령님의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생 동안 5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셨고 수십 년간 정치적 탄압과 가택연금을 견디셨습니다. 그런데도 73세라는 나이에 대통령이 되셨고 남북 화해의 길을 여셨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그분의 삶 속에는 50대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진실은 바로 이겁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생에서 늦은 때란 없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느냐다. 그분은 50대의 정치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셨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목숨의 위협까지 받으셨죠.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 내 인생은 여기까지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분은 달랐습니다. 60대가 되어서도 70대가 되어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3세의 대통령이 되셨죠. 이건 단순히 정치적 성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나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제 나이가 젊었을 때 했어야 하는 건데. 만약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최근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는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바로 이 시기에 빛을 발하기 때문이죠.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되는 나이가 바로 50대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감옥에서 보낸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시고 깊이 사색하셨으며 인간과 사회에 대한 통찰을 키우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이끄는 데 큰 자산이 되었죠.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상담실에 58세 되시는 한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평생 가정주부로 사셨는데 자녀들이 다 독립하고 나니 갑자기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하셨죠. 선생님, 저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제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김대중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게 있으세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정을 돌보느라 포기했죠. 그래서 저는 제안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 여성분은 망설이셨지만 결국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작은 전시회까지 여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죠. 58세에 시작한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여러분, 듣고 계신가요? 이대로 포기하시면 진짜 행복을 놓치고 계십니다. 50대 이후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런 깊이 있는 내용을 더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회원님들을 위한 특별한 콘텐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진실은 이겁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인생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5번이나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셨거든요. 1973년 일본 도쿄에서 납치당하셨을 때 바다에 던져질 뻔했습니다. 1980년에는 사형 선고까지 받으셨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일을 한 번만 겪어도 정신적으로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고난 속에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를 배웠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성찰과 성장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외상 후 성장이라고 부르죠. 고통스러운 경험이 결국 우리를 더 지혜롭고 강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어오셨나요? 혹시 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탓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잠깐만요. 그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여러분의 과거를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50대가 넘으면 누구나 후회가 생깁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보면 그 모든 고난이 결국 그분을 위대하게 만든 자산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감옥에서 보낸 시간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국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키우셨습니다. 고난이 그분을 더 나은 지도자로 만든 거죠. 62세 되시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회사를 다니다가 55세에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를 느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깊은 상실감에 빠지셨죠. 내가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몇 년간 방황하셨습니다.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셨죠. 가족들은 걱정했고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던 해, 그분은 우연히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마지못해 나가셨는데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거노인분들을 돌보면서 그분은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지금 그분은 매주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퇴직 후 방황한 그 5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그때의 고통이 있었기에 진짜 보람을 알게 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진실입니다. 진짜 성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비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되고, 젊은 세대와 비교되고, 심지어 같은 야당 인사들과도 비교되셨죠. 하지만 그분은 절대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신념과 원칙을 지키며 한 걸음씩 나아가셨습니다.
50대가 넘으면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주변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저 사람은 나보다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됐는데 우리 집은 왜 이 모양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점점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최대 적은 바로 비교라고요.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위대했던 이유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50대가 넘으면서 SNS를 보다가 우울해지십니다.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자녀들의 성공 소식, 화려한 일상.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생각하시죠? 하지만 알고 계세요? 그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건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진짜 성공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매일 실천하신 것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책을 읽고 사색하고 자신을 발전시키셨죠. 남들이 보기엔 갇혀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분은 내면에서 계속 성장하고 계셨습니다. 67세 되시는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평생 남편과 비교하며 사셨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였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셨죠. 그 옆에서 이분은 늘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70세 되던 해였죠.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기 시작한 거죠. 평생 하고 싶었던 도자기 공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작은 전시회도 열었으며 같은 취미를 가진 친구들도 만나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을 잃고 나서야 진짜 나를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내가 어제의 나보다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여기서 여러분께 간단한 실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매일 저녁 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으세요. 아주 작은 것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자녀한테서 전화가 왔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이런 것들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남과의 비교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고 작은 행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사 일기가 행복감을 크게 높인다는 것이 입증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어려운 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책을 읽을 수 있어 감사하다. 목숨이 위태롭지만 가족이 있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그분을 지탱하는 힘이 되었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작은 공책 하나를 준비하시고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한 달만 해보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남과 비교하다가 힘들었던 순간이나 감사를 통해 마음이 편해진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번째 진실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놀라운 면모 중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감옥에 가두었던 사람들, 온갖 고통을 준 사람들을 그분은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고 살면 결국 내가 더 고통받는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 속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50대가 넘으면 과거의 상처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죠. 하지만 이런 원한을 품고 사는 건 결국 자신만 괴롭힙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원한을 품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되어 건강에도 나쁘다고요. 반대로 용서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용서가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다면 더더욱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하루아침에 모든 걸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시간을 두고 깊이 사색하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죠. 원한을 품고 있는 한, 과거에 갇혀 살 수밖에 없다는 거려. 용서해야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려. 그래서 그분은 용서를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요. 65세 되시는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20년 전 사업 파트너에게 배신당하셨습니다. 그 배신으로 인해 사업이 망했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죠. 그분은 20년 동안 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매일 그 생각을 했고 복수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계속 이러시면 위험합니다. 그제야 그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한을 품는 동안 상대방은 잘 살고 있고 정작 자신만 고통받고 있다는 거려. 그날부터 그분은 용서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마음속으로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처음엔 진심이 담기지 않았죠. 하지만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 생각을 해도 화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일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졌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용서하니까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기분이에요. 여러분, 원한을 품고 계신가요? 이대로라면 평생 그 사람에게 묶여 살게 됩니다. 용서하세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5번째이자 마지막 진실입니다.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가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말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남을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평화를 향한 노력이다. 그분은 물질적 유산보다 정신적 유산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50대가 넘으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재산이 별로 없는데.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삶의 태도와 가치관입니다. 행복 연구에 따르면 물질적 풍요는 일정 수준까지만 행복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행복은 의미 있는 관계, 사랑, 감사, 성장에서 온다고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자녀들이 받은 진짜 유산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태도, 민주주의를 향한 신념,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었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 자금 걱정을 하십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하는 거죠.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을 떠올릴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요? 우리 할머니는 항상 따뜻하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어려울 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 우리 부모님은 서로를 정말 사랑하셨어. 이런 기억이 진짜 유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전 국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이 돈을 많이 남겨서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여준 삶의 태도, 희생, 사랑,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70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분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없으셨죠. 그래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글을 써왔습니다. 그 글의 주인공은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손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돈은 없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에요. 매일 산책하면서 저한테 인생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살고 싶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손자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고 있었던 거죠. 바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통해 50대 이후 인생의 5가지 진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첫째,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입니다. 둘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성장의 과정입니다. 셋째, 진짜 성공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신의 성장입니다. 넷째,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다섯째, 진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사랑과 가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73세의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79세에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그분의 진짜 위대함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50대든 60대든 70대든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마음속으로 용서해 보세요. 하고 싶었던 일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남기신 마지막 말씀을 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사랑으로 채우며 살아가세요.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 영상도 꼭 보세요. 50대 이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들을 준비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콘텐츠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